자, 우리 교재를 펼쳐주시면 29페이지, 예, 거기까지 했고요. 거기 29페이지 쪽 내용을 한번 볼게요. 아까 했던 거 정리 좀 해봅시다. 자, 경작이 뭐 다루는 겁니까? 하면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요.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이,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요 곡선 이렇게 있어요. 이 수요 곡선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자, 수요 곡선이라 하면 XJ에 대한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X의 가격도 있고, Y의 가격도 있고, 소득도 있고, 그 외에 또 기타 등등 있을 텐데, 세 개만 우리가 상정해서 봅시다. 근데 이제 여기서 X의 가격이 떨어지면 X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X의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량이 감소하는 건 알겠어요. 그걸 이제 수요의 법칙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가격이 하락할 때, X의 수요량이 증가하는데 얼마나 증가하냐, 그걸 보려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탄력성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값을 씌우거나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부호를 그냥 양수로 만드는 관례가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X의 가격이 변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이게 조금 변하게 되면 D로 이렇게 바꿔서 쓰는데 우선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X의 QX의 소비량과 X의 가격이 뒤집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바로 뭐냐라고 하면은 이 기울기랑 관련된 거죠. 그래서 얘가 기울기의 역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바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상은. 그래서 이게 위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울기의 역수는 다시 정리를 해보면 기울기가 이렇게 두 개가 다른 게 있을 때 기울기가 완만하게 되면 탄력성은 반대로, 기울기 작죠? 이거 기울기가 작으면 탄력성은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거기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예외적인 세 가지에서 밑에 그림이 있어요.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다가 점차 가팔라지면 탄력성이 이렇게 좀 탄력성이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극단적으로 점차 작아지다가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커져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수직이 되면은, 직관적으로 봐도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면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가격이 만약에 하락했다라고 할게요. 가격이 하락해도요, 소비량이 변화가 없어. 이게 Q가 변화가 없는 거야.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도 Q가 변화 없으니까 델타 QX가 빵인 거예요. 그럼 탄력성 공식에서 델타 QX가 빵 이렇게 되면은 탄력성이 0이 되는 거죠. 모든 점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격 탄력성이 빵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수요 곡선이 수평인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뼈대만 그려놓으면 수요 곡선이 수평이야. 이렇게 수평. 자, 그러면은요, 우선 만약에 Q가 변한다 할 때 가격의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델타 PX가 빵인 거예요. 0에 가까운 거예요. 거의 뒤집어 얘기하면 가격이 눈곱만큼 조금 떨어져도 수요량이 팍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탄력성이 무한대가 돼요. 아니면 식으로 보면 얘가 빵이 되니까 탄력성은 무한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약간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아니면 기울기가 빵이니까 탄력성은 무한대 해도 되고. 그 다음 예외적인 게 거기 보시면 직각삼곡선 형태가 돼 있거든요. 얘가 QX고 얘가 PX 이렇게 있는데 직각삼곡선 형태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거기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위로 올라가면 X 곱하기 Y가 K로 일정한 경우에요. 아니면 여기 10 이렇게 K로 일정한 경우를 할게요. PX랑 QX 이렇게 돼 있는 경우를 합시다. 이게 이제 상수 K로 일정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탄력성이라는 게 이제 평균과 한계 그런 걸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책에 없어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보고요. 여기서는 요걸 직접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점에서의 탄력성을 구합니다 라고 하면은요, 공식을 그냥 한번 그대로 써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의 가격 탄력성, A점에서 탄력성 구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델타 PX분의 델타 QX, 그 다음에 QX분의 P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거는 Q를 P로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정리를 다시 하면 QX는 이거 PX 전리 넘어가요. PX분의 10 이렇게 되고요. 얘는 10이고 PX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QX를 PX로 미분하는 거니까 이거
마이너스 1 밑으로 내려가죠. 마이너스 1 밑으로 내려가고 이걸 보시면 자, 그 다음에 그냥 써줘요. 10에다가 px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px는 그냥 px 그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qx를 우리가 px로 바꿔볼게요. 요거잖아요. 요거 그냥 이걸 쓸게요. px분의 10 이렇게 돼 있네요. 절대값 씌우면 될 것이고 10과 10 지워지죠? 얘가 px의 마이너스 2승은 p의 제곱분의 1이죠. 그래서 얘와 얘가 지워지고 얘도 다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없애게 되면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여기서의 탄력성 값은 항상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다 1이에요. 그래서 탄력성이 어떤 1로 일정한 경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비슷하게 할 텐데 이게 총수입과 관련해서도 표현을 많이 하죠. 총수입이 이게 항상 10이에요. 여기서는 총수입이 이거예요. 파란 색깔 면적. 가격이 10일 때는요. 이게 P가 10일 때는 Q가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면적이 총수입이에요. 만약 가격이 5가 되면 여기 보시면 소비량이 2 이렇게 되니까 이 면적도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 색깔 면적도 10 이렇게 되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1이면은 Q는 어떻게 됩니까? 10 이렇게 돼요. 이 빨간 색깔 면적도 10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면적은 10으로 다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 수입, 총 수입이에요. 그래서 총 수입이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총 지출이에요. 총 지출이 일정한 경우에는 탄력성이 어떤 일정한 값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나중에 좀 응용하는 기회는 또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우리는 이제 세 번째로 탄력성의 결정 요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가격이 얼마나 민감한가 정도를 살펴보는데 여러 가지 있죠. 첫 번째 줄 보시면 지금 얘기했습니다. 가격 변화에 따라 판매 수입의 변화는 가격 탄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왜 가격 탄력성이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판매 수입이 있잖아요. 판매 수입은 탄력성에 영향을 받아요. 수입은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우리가 기업의 총 수입은 TR이라고 쓸게요. 토탈 레버뉴 해서 총 수입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얘기했습니다. P 곱하기 Q 이렇게 돼 있겠죠. 하점점 뺍시다. 지저분하니까. 자, 우리 회사가 박앤세일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맞이 박앤세일을 하려고 해. 왜 할까요? 가격을 할인해주면 고객들이 구름대 같이 이렇게 많이 올 거라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 팔았을 때 가격을 다운시키니까 하나 팔았을 때 이득은 작아지지만 Q가 증가하니까 총수입이 증가한다고요. 이럴 때는 이제 오히려 가격 할인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총수입이 P 곱하기 Q다라고 했을 때 가격을 할인했거든요. 근데 소비량이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조금 증가했어. 조금.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판매 수입은 오히려 이렇게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언제 가격 할인의 효과가 큽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가격 탄력성이 클 때 총수입,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곱하기는 변화율로 나타내서 표시할 수도 있긴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결정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를 몇 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자, 첫째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크게 작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 상품의 성격이 있습니다. 상품의 성격. 자, 그래서 우리가 상품이 만약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필수제이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생활 필수품은 가격 탄력성이 작다. 사치제에 가까우면은 가격 탄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요. 대체제와 관련된 대체제의 존재 여부 이렇게요. 그렇죠. 거기 보시면은 필수품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건데 이게
대체제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성이 작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금, 고추 같은 경우에는 소금 이런 거는 대체할 만한 거 찾기가 어렵죠. 담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담배 같은 거. 대체할 만한 거 뭐 어떻게 뭐 마약, 뭐 대마 이렇게 가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체제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탄력성이 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거기 보시면 마지막으로 그 상품에 대한 지출이 가계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그렇죠. 세 번째는 나의 전체 소득 중에서 소득에서 차지하는 지출 비중이 얼마나 큰가 이게 또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 보니까 양초랑 이쑤시개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뭐 가격이 껌값 이런 거요. 비싸져 봤자 그냥 1,000원에서 2,000원 많이 변했죠. 50% 변했지만 제가 버는 소득에서 미미하니까 별로 그냥 구입하는데 영향은 안 받아요. 사치제는 어떻게 돼요? 비싼 명품. 이거는 가격에 내가 버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니까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물론 재벌 회장들은 뭐 명품 가방 뭐 그 가격에 민감합니까? 저의 껌값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비중이 작을수록 뭐 클수록 작을수록 합시다. 작을수록 당연히 거의 양초 이쑤시개처럼 탄력성은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관성 있게 탄력성이 작은 경우를 필수제, 대체제가 작을수록 그리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작을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거의 네 번째. 거기 보시면 상품의 정의를 얼마나 넓게 좁게 내리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상품의 어떤 범위 이게 관련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관련 시장 이것도 렐러번트 마켓도 중요합니다. 어디까지를 관련 시장이라 볼 것인가. 우리가 사실 옛날에 닌텐도 게임 같은 그런 게임 기구가 있었거든요. 그거와 경쟁은 사실 경쟁자가 없었는데 갑자기 망했어요. 왜 망했나 봤더니 사람들이 소일거리 보낼 때 닌텐도 게임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에 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원래 휴대폰임에도 불구하고 영역을 확장하면서 이제 관련 경쟁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현대자동차도 지리적으로 봤을 때 관련 시장 국내에서는 독점인데 세계 시장으로 하면 그게 뭐 독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디까지를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 이게 독점, 독과점 규제하는데 이걸 시장 영역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대체 탄력성을 우리가 측정합니다. 아무튼 상품의 범위를 봐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은 쌀, 보리, 콩, 팥 이렇게 다른 상품으로 정의할 때랑 쌀 하나만 놓고 볼 때 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요. 여기 보세요. 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쌀의 가격이 올라갔어. 그럼 사람들이 그냥 보리라든가 아니면 밀이라든가 뭐 콩을 먹거나 다른 걸로 대체할 만한 상품들이 있으니까 완전한 건 아니지만 정 안 되면 뭐 식혜도 쌀 그거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쌀에 대한 소비량은 많이 이렇게 감소한다고요. 이게 탄력성이 좀 크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곡물 전체로 하는 거야. 이걸 곡물 전체 시장으로 놓고 보면 자 우리 쌀과 관련된 이 곡물 전체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가 밥 안 먹고 뭐 이런 거 콩, 밀 안 먹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럼 전체로 놓고 보면 탄력성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흔히 많이 예를 드는 게 뭐 버스 가격 인상 그거 하나만 볼 수도 있고 버스, 지하철, 택시 뭐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래서 운송수단 전체로 놓고 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맨 마지막 줄에 곡물 전체에 대해서 측정한 가격 탄력성은 훨씬 작은 가격을 보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읽을 거리도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뭐 원론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담배세 같은 경우 있잖아요. 담배세. 담배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뭘까요? 담배 세금 부과하는 게 담배 소비를 좀 줄이려는 게 이제 목적이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담배 소비를 줄여서 건강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왼쪽에 네 번째 줄 보니까 흡연이 건강에 해로운 막 그림이나 글 경고. 저는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좀 그림 하는 거는 좀 그래요. 가까이서 와 아름다운 명작이 거기 명화가 있나 했더니 막 이렇게 담배 피우면 막 몸에 뭐 혀에 뭐 목에 이상한 거 막 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담배 피지 마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경작에서는 세금을 때리는 거야. 세금 때리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가격이 인상돼요. 근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은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인상이 있는데 이게 비탄력적이면 별로 효과가 없는 건데 가격 인상했더니 수요가 많이 줄 것 같으면 그럼 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긴 해요. 근데 오른쪽에 가보시면 오케이 알겠는데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는
야,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담배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중간에 밑에 보시면 기획재정부 같은 거는 재정부에 관련된 그쪽에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왜 반대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담배세를 올리게 되면 소비량이 줄어들긴 줄어들 텐데 누가 담배를 많이 피는가 봤더니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니까 서민층들이 많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소득이 낮은 계층이 담배 소비를 또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담배세를 부과하게 되면 서민층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거죠. 부담이 커. 이렇게요. 그러니까 서민층에 주로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또 더 어떻게 된다? 담배는 중독성이 강해서 가격 탄력성이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가 않아. 가격 탄력성이 작으면 가격 올려봤자 밥은 굶어도 담배 소비는 그냥 한단 말입니다. 효과도 미미하지 않겠냐. 괜히 생계 부담만 더 주는 거니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드는 건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들도 경제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사례예요.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에 기타의 수요 탄력성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 자, 기타는요, 간단히 보시죠. 밑에 보시면 소득 탄력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패턴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X에 대한 수요에 영향 미치는 요인이 아까 본 것처럼 X의 가격, YJY의 가격, 소득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는 거는 소득이 변화했을 때로 보려고 해요. 자, 소득이 변하는 겁니다. 자, 소득이 증가했을 때, 감소했을 때 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렇게 되고요. 자, 패턴은 똑같습니다. 소득 탄력성. 패턴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32페이지 소득 탄력성이니까 입실론 해가지고 M 이렇게 쓰고요. 소득의 변화, 여기는 절대값이나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습니다.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도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아까 얘기한 걸로 하면 소득이 한 단위 변화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얼마나 변하고 QX분의 M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면 거기 밑에 두 번째 단락에 가보시면은요. 골군 고딕체로 정상제, 열등제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요. 0보다 크게 되면 이거를 정상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증가하니까 노말, 정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은 거야. 이건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감소해요. 열등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열등제 또는 하급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보시면 탄력성을 소득 탄력성이다 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0보다 크면 정상제라고 얘기하고요. 정상제. 그리고 0보다 작으면 우리가 열등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열등제. 그리고 이제 1을 기준으로 또 이제 판단을 합니다.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1보다 크냐 작냐로 해서 조금 더 이 상품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를 정상제 중에서 필수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보다 큰 경우를요. 우리가 요거를 정상제 중에서 사치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 정도만 개념 정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차 탄력성 한번 볼게요. 자, 관련된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해서 교차 탄력성. C 뭐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그냥 XY라고 쓸게요. 두 재화의 가격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Y의 가격이 변하는 걸로 할게요. Y의 가격이 변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얼마나 변하니? 이거요. Y의 가격이 변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얼마나 변하니? 이 분모 분자 뒤집어서 한번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XY가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보는데요. 거기 밑에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 가보시면 이 부호가 대체 관계냐 보완 관계냐 그렇게 살펴보는데 크면 클수록 대체 관계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 탄력성이 0보다 크게 되면요. 이거는 서로 대체제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완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자, 만약에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두 재화가 어떤 관계냐라고 하면 대체 관계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쟁 관계다.
쟤랑 나는 대체 관계야. 대체라는 건 말 그대로 경쟁 관계를 뜻해요. 보완적이다라는 건 약간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가 뭐가 있을까요? 뭐 커피와 녹차라고 할게요. 커피와 녹차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자, YJ 가격이 비싸졌어요. 녹차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사람들이 녹차 소비를 줄여요. 근데 대신에 커피 소비량이 증가한단 말이죠. 이렇게. 자, 우리의 관심사는 뭐와 뭐가 관심입니까? 라고 하면 YJ 가격이 변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개 부호가 플러스 관계니까 그러면 대체 관계다. 이게 크면 클수록 대체 관계가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XY 관계가 커피와 프림이라고 할게요. 커피와 프림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프림의 가격이 비싸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프림에 대한 소비량은 줄어드는데 근데 커피까지 덩달아. 저는 커피만 따로 먹진 못하거든요. 프림만 따로 먹어보세요. 맛도 이상하지 않을까요? 물에다가 프림만 섞어 먹으면 그것도 이상해요. 그래서 이거는 둘 다 같이 덩달아 이렇게 같이 한 배를 타는 거와 같은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YZ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의 소비량이 감소해요. 이 부호가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러면 두 재화는 보완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네, 여기까지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쪽 가서 공급 한번 봅시다. 공급은 그냥 가볍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요가 좀 더 많이 좀 중요해요. 자, 거기 보시면 공급 나와 있어요. 3번. 시장에 대한 공급 나와 있고요. 네, 한번 보시죠. 우선 시장 공급 곡선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얘는 나중에 이제 기업 생산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서 생산자 선택에서 우리가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도출하게 될 겁니다. 아셨죠? 우선 1번 시장 공급 곡선 한번 볼게요. 공급 곡선. 자, 밑에 한번 보시면 자, 내가 생산을 얼마나 할 것인가, 사과에 대한 생산 공급량을 여기에 미치는 영향을 찾아봐요. 뭐 새로운 함수로 해서 G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냥 F라 해도 상관없는데. 자, 거기 보시면 거기 보니까 P가 가격이에요. 그렇죠. 공급자가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는 가격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W는 보시면 투입 요소의 가격이에요. 그 임금 보시면 돼요. 노동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수원을 생산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오른 거야. 뭐 최저임금이든 어떻게 됐든. H는 생산 기술입니다. 기술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C는 공급자의 수. 그 다음에 공급자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 expectation도 영향 미치겠죠. 등등등.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다 얘기하기는 뭐하니까 여기서 제일 관심 있는 게 저는 X제 가격이 X제 공급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요거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지면 공급량이 같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이게 되면 이게 이제 플러스 관계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나머지 관심 없는 것들은 다 고정시켜요. 픽스드 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요인들은 조건들은 일정하다는 가정을 깔고 우리가 얘기를 진행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요. 자, 그래서 뭐 그 정도 보시고요. 밑에 각주 13번은 좀 한번 체크만 해주세요. 그 뭐 위에 나와 있는 탄력성 할 때 조대체제, 조보완제, 순대체제, 순보완제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나중에 대체 효과, 가격 효과 그런 거 할 때 좀 다시 볼 겁니다. 소비자 선택에서요. 네, 그 각주 정도는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공급 곡선이 이걸 보니까 플러스 하니까 우상향합니다. 그래서요, 여기가 QX고 다음 페이지 가 보시면 PX 이렇게 있어서 공급 곡선 우상향하는 거를 그렸습니다. 이거 해석 한번 해볼게요. 아까 한 것처럼. 자, 밑에서 옆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봐요. 1번 시각으로 봅시다. 그럼 공급량이 가격이 이렇게 있을 때 공급하려는 양이 이만큼 내가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가격이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이만큼 생산할래요. 아니, 과수원을 하는데 가격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럼 당연히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과를 생산할까 바나나 생산할까 하고 있는데 사과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사과, 바나나 대신 사과를 생산 더 하는 게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생산하겠다는 의사가 높아져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1번 시각에서는 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가격이 얼마로 주어져요? 가격이 얼마로 주어졌을 때 생산자가 생산하려는 수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량이죠. 수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생산하려는 양이 점차 더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각을 한번 볼게요. 2번 시각은 밑에서 올려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어진 수량이 Q0일 때 높이가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비용 함수다, 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한 단위당 이만큼 내가 생산할 때 비용이 이만큼 든 거니까 2번 시각에서 만약에 우리가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주어진 수량을 내가 생산 공급하는데 비용이 이만큼 든 거야. 생산자가 손해보면서 장사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미니멈 받고자 하는 가격, 금액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그냥 가격이라 쓸게요. 가격이 얼마나 되는가? 최소한. 근데 만약에 내가 생산을 이만큼 했는데 비용이 이만큼 든 거야. 그럼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이만큼 더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34페이지 첫 번째 줄에 바로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비용이 자꾸 이렇게 높이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더 높은 생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원래는 마지널 한계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지널 한계 비용이 커진다라는 걸 암시합니다. 그래서 각주 14번에 보시면 추가적인 생산에 따른 더 높은 생산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것은 상품의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한계 비용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비용이 MC가 뭐 점차 증가한다, 체증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만약에 공급 곡선이 수평일 수도 있어. 그때는 뭐 추가적인 생산에 따른 추가 비용이 그냥 일정하게 된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농경 시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 거죠. 내가 노동을 투입해서 한 단위, 두 단위 생산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힘들기도 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동자들이 많이 오니까 점차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시장의 공급 곡선 나와 있고 두 번째 공급의 탄력성 볼게요. 공급의 탄력성. 자, 이거는 뭐 똑같습니다. 뭐 수요의 탄력성과 다를 건 없어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모든 독립 변수에 대한 반응의 민감성, 그거 똑같이 나타내요. 저거 나타낸 것처럼 다른 요인들은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G라고 했네요. X의 가격이 변했을 때는 기타 등등이고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니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구하는 공식은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죠. 뭐 다른 걸 했는데 이게 뭐라고 써야 되나? 아무튼 공급의 탄력성 보면 X의 가격이 변했을 때 X에 대한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QX분의 PX 공식은 똑같이 쓰면 돼요. 이거는 우상향 하니까 부호가 플러스가 될 테니까 따로 뭐 부호를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나타낼 때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그림이 있거든요. 그 그림 가지고 좀 한번 봐볼게요. 자, 공급 곡선이 여기 보시면 QX가 있고요. PX가 이렇게 있습니다. 공급 곡선이 여기 보시면 우상향하는 형태인데 이런 식으로 공급 곡선이 있어요. 자, 그때 탄력성을 구합니다. 거기 B점에서 이렇게 해서 탄력성을 구한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변화를 나타내는데 자, 거기 위에 2-8식을 보세요. 얘가 기울기의 역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얘 기울기는 원래 델타 Q분의 델타 P 해야 되는 거니까 저거는 PQ가 바뀌어 있어서 기울기의 역수예요. 얘는 기울기의 역수.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요식을 다시 옆에다 쓰게 되는데 여기다 이제 가져와 봅니다. 자, 거기 보시면 OC분의 BC 보이세요? OC가 이거예요. OC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OC가 이제 원점이죠. 원점에서 여길 C로 잡았어요. 그래서 OC분의 BC 하니까 얘가 OC분의 이거죠. 이거. 그리고 거기 보시면 OC분의 BC 해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거기 보면 끝에 BC분의 DC 그렇게 하죠. BC분의 DC. 그래서 거기 보시면 BC니까 B가 어디요? BC니까 얘가 P죠. 얘가 P. 그리고 Q는 어떻게 돼요? 얘가 D 이렇게 있으니까 최종 결론이 이제 OC분의 이렇게 된다는 것이 여기가 Q 이렇게 되니까 얘를 다시 쓰면 OC분의 DC 이렇게 나와 있고요. BC분의 맞나? BC분의 DC, BC분의라고 해야죠. BC분의 DC. 그렇죠? 요거 BC분의 요거 DC 이렇게 P분의 Q 그거죠.
이거 P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이만큼 변한 거죠. 이게 델타 P죠, 델타 P. 그리고 얘가 Q 되는 거니까 델타 Q 이렇게 돼서 여기 BC분의 DC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Q분의 S 요거를 다시 한번 써봅니다.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요거 값을 찾은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OC분의 BC 이렇게 있어요. OC분의 BC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OC분의 BC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뒤에 나중에 보면 한계, 접선의 기울기랑 원점에서 이거 평균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하시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BC 일부러 같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지워버리게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OC분의 TC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OC니까 어디야? OC분의 DC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탄력성 구할 때 저는 이게 편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탄력성 구하세요라고 하면은요,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원점분의 전체 이렇게 보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원점의 길이고 여기까지가 전체 길이가 되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원점까지의 거리분의 전체, 객관식 할 때는 이렇게 보면은 금방금방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만약에 B에서요, 점차 이게 쭉 가서 C점으로 가게 되면 자, 이쪽으로 쭉 갈수록 탄력성 어떻게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 원점분의 전체를 이용해 가지고요. 첫 번째는 B에서 C로 갈수록 우리가 저 뒤에 태양에서 한번 본다고 할게요. 태양에서 보면은 우리의 원점군의 전체가 원점 길이랑 전체 길인데 원점과 전체 길이가 거의 요 차이인데 그게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될 거예요. 그럼 탄력성이 지금 컸다가 점차 1의 공급의 탄력성이 1에 점차 수렴하게 되면서 작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작아짐 이렇게요. 이걸 첫 번째 알 수 있고, 자, 만약에 또 하나의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그려서 만약에 어떤 거에 대한 공급 곡선이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똑같이 여기 B점에서 내려 그린다 할게요. 여기까지가 원점의 거리고요. 원점까지. 이게 전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만든 거예요. 가로축을 지나가는 이렇게 관통하는 그 점까지의 거리를 저는 전체라고 놓은 거예요. 원점분의 전체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 모든 점에서가 마찬가지인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이 탄력성을 이렇게 쓰면 안 되네. 뭐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탄력성이 1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만약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지나갔어.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갔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B점이다라고 하면은 여기 밑에서 탄력성을 계산해 본다라고 하면요. 여기가 원점까지의 거리고 얘가 전체 거리 이렇게 되잖아요. 원점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면 탄력성 값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원점분의 전체인데 원점이 더 크게 되니까 탄력성은 1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밑에 마지막 단락에 가보시면은요. 공급 곡선의 모양을 갖는 공급 곡선의 경우에 탄력성 구할 때 접선이 수평축에 닿는 점의 위치를 보고 지금 수평축에 닿는 위치를 저는 전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탄력성을 구할 때 이게 만약에 곡선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참고로요. 이건 책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QX가 있고 PX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 곡선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때 각각의 위치랑 기울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탄력성 구합니까? 하면은 이렇게 여기가 A라고 하면 접선의 기울기를 그립니다. 이렇게요. 접선의 기울기를 쫙 그려가지고 여기 밑에 그려서 원점분의 전체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A점에서의 탄력성은 원점이 더 크니까 1보다 작고요. 자, B점 여기에 있다 할게요. 그래서 쭉 지나는 B점에서의 탄력성은 밑에 내려 그리면 원점분의 전체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때는 탄력성이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탄력성 구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지르면 요거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때는 탄력성이 1보다 여기 원점분의 전체 하니까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위에 잘못했죠. 얘가 1보다 크다 이렇게 해야죠. 이 원점분의 여기 이렇게 원점분의 전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요 정도 봐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36페이지 가보시면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나와 있는데 수요가 좀 더 중요합니다. 그래도 가볍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참고를 해야 되나? 자,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한번 볼게요.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중요한 것만 골라본다 나와 있어요. 첫째, 생산량이 증가할 때 생산 비용이 얼마나 급격히 상승하는가. 예, 그렇죠. 우리가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이거일 때 자, 거기 보시면 생산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면 생산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에는 상승 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탄력은 그렇죠. 공급은 비탄력이 된다. 그렇죠? 아니 생산하는데 비용이 자꾸 이렇게 막 많이 드는 거야. 그러면 이게 생산량 증가할 때 이렇게 자꾸 하면 좀 이걸 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탄력성이 작아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 거기 보시면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둘째 한번 보시면 자, 상품의 저장 가능성과 저장 비용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저장 비용 생각해 보세요. 또는 저장 가능성 같은 말이죠. 저장 가능성이 힘들다, 저장 비용이 많이 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보시면 채소라든가 생선 같은 거 어떻게 됩니까? 생선 같은 경우는 내가 생산을 했는데 오랫동안 보관이 힘든 거야. 생선이죠. 오랫동안 보관하기가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만 올라가도 내가 생산 많이 할까 하다가 저거 많이 생산했다가 재고가 쌓이게 되면은 처리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팍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생선이나 채소 같이 저장이 힘들고 비용이 많아질수록 탄력성은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 네, 고려되는 시간의 길고 짧음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단기가 있고요. 장기가 있으면 단기보단 장기가 탄력성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수요 탄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휘발유의 가격이 올라갔어. 비싸졌어. 그럼 단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 이게 수요예요. 수요에서. 단기적으로 휘발유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긴 줄어들지만 조금밖에 못 줄어들어요. 뭐 버스나 지하철, 뭐 전력 이거 다 휘발유랑 관련이 있으니까 비탄력적입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휘발유를 대체할 만한 상품을 찾아내서요. 휘발유에 대한 소비량이 팍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뿐만 아니라 장기에도 몇 개 예외적인 거를 빼놓고는요. 단기보다는 장기가 훨씬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줄에 한번 보시면 고려되는 시간이 길수록 생산 과정에서 적응 능력도 커지고요. 가격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신축성, 그 대처할 만한 대체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탄력성이 좀 더 한층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경제학적 마인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기나 내용을 설명하고 이제 아무튼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례 현상을 경제적으로 분석해라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 그때 또 중요한 게요.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밑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1장에는 연습 문제 뭐 굳이 볼 건 없고요. 챕터 2장에 보시면 연습 문제가 꽤 한 13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추세는 2번이나 7번 같이 식을 줘가지고 구하시오라는 게 이제 기본 문제긴 한데 그거 외에 뭐 9번이나 10번 이런 것처럼 약간 스토리텔링을 통해 가지고 네가 모형을 세우고 식을 세우고 해서 한번 분석해봐라 그런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요 차근차근 좀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음 주가 되겠죠. 그때 이제 문제를 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연습 문제 중에서 괜찮은 거를 뭐 조금 꼬거나 아니면 뭐 너무 똑같이 내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유치해 이럴 수 있으니까 조금 꼬거나 그대로 해서 공부하는 복습 연습인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우리 우선 지금 시간 요 정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또 챕터 3장서부터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